자, 지금부터는 시노미 시스템에서 빈번하게 접하게 되는 몇 가지 중요한 형태의 시그널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그널들을 우리가 엘리먼트리 시그널이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고요. 그 첫 번째 형태가 유닛 스텝 펑션이 되겠습니다. 유닛 스텝 펑션. 자, 우선 그래프를 보게 되면요. t가 0보다 작을 때는 항상 0의 값을 가지고 있다가 t가 0이 될 때 1로 점프가 일어납니다. 점프가 일어나고 t가 다시 0보다 클 때는 1의 값을 이렇게 갖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0부터 t로 1로 점프했다가 일정한 값을 계단 모양이 되겠죠. 높이가 1인 계단을 형성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높이가 1 유닛이죠. 원 유닛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 유닛의 높이를 갖는 계단형의 함수다 해서 유닛 스텝 펑션이라고 부르고요. 그 함수를 수학적으로 u of t라고 표시하고 정의는 t가 0보다 클 때는 1이고 t가 0보다 작을 때는 0인 그런 함수로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엘리멘트리 시그널은 시그넘 펑션이라고 부르는데요. 시그넘 우리가 줄여서 SGN이라고 쓰고요. 시그넘 펑션은 t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1을 값을 가지다가 t가 0일 때 점프가 일어납니다. 플러스 1로. 그 다음에 t가 0보다 클 때는 일정한 값 1을 가집니다. 그래서 수학적으로 다시 보시게 되면요. t가 0보다 클 때는 1의 값을 가지고요. t가 0일 때는 0의 값을 가지고 t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1. 그래서 이와 같이 0에서 점프가 일어나는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로 점프가 일어나는 그런 형태의 함수가 되겠습니다. 시그널 펑션 정의를 했고요. 자, 세 번째 엘리먼트리 시그널은 저희가 싱크 펑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싱크, S-I-N-C. 자, 싱크 펑션은 수학적으로는 sin pi x over pi x. 자, x의 함수로 표현을 했습니다. 물론 시간의 함수 t가 될 수 있는 싱크 t가 될 수 있는데 변수를 x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요. 자, 싱크 펑션은 특이사항이 분자를 보시면 분자가 sin pi x의 함수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sin pi x는 주기 함수죠. 예, 주기가 자 x가 1일 때 또는 마이너스일 때 sin pi x는 0이 되고요. 또는 x가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4 또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모든 0을 제외한 모든 정수에서 sin pi x는 0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싱크 펑션의 값은 x가 1일 때, x가 2일 때, x가 자, 이렇습니다. 그래프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점이 x가 1인 지점입니다. x가 2인 지점, x가 3인 지점, x가 4인 지점, 또는 x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와 같이 0을 제외한 모든 정수에서 제로 크로싱을 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x가 0일 때는 어떤 값을 가질까요? 자, 분자의 x 이퀄 0, 분모의 x 이퀄 0은 0분의 0 형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값을 계산하기 라피탈스 룰을 사용해야 되겠죠. 라피탈스 룰에서 분자를 x에 미분해서 0으로 놓고 분모를 x에 미분해서 0으로 놓게 되면은 그 값은 1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가 0일 때는 싱크 펑션의 값은 1을 갖는다. 요즘이 되겠죠. 네. 자, 그 다음 또 한 가지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부분은요. x의 값이 증가하면서 싱크 펑션은 어떤 모양을 가지느냐. 자, x가 증가하면서 분모는 리니어하게 늘어나고요. 분모가 리니어하게 증가합니다. 근데 분자는 1과 마이너스 1 값을 반복적으로 갖겠죠. 그럼 x가 증가하면서 분모가 당연히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x가 증가하면서 점점 그 높이는 낮아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점점 여기서 낮아지죠. 이 점 또는 이 점 보시면 점점 낮아지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x가 마이너스 쪽으로 작아지더라도 마찬가지로 높이가 낮아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x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은 싱크 펑션은 제로, 0으로 어프로치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싱크 펑션은 시도미 시스템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특히 디지털 통신,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에서 굉장히 중요한 형태의 시그널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정의와 더불어서 싱크 펑션이 어떤 그래프,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elementary function이 되겠습니다. rectangular function, rectangular, 직사각형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줄여서 rect라고 표현을 합니다. rect, RECT. 그래서 우리 rect function은요, rect t of tau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프를 먼저 볼까요? rect t of tau는 마이너스 2분의 타워부터 마이너스 2분의 타워부터 플러스 2분의 타워까지 항상 일정한 값 높이 1을 가지고요. 그 외의 구간에서는 0의 값을 갖습니다. 그 이의 구간에서는 타워가 마이너스 2분의 타워보다 t가 마이너스 2분의 타워보다 작을 때는 0, 2분의 타워보다 클 때는 0. 그래서 여기서 타워의 역할은 이 직사각형, 렉트 펑션의 직사각형의 width, 폭이 되겠죠. 예, 여기서부터까지 폭이 타워가 되겠습니다. 타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부터까지 폭을 타워로 넣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수학적인 정의는 렉트 t of 타워는 두 개 구간에 걸쳐서 마이너스 2분의 타워부터 마이너스 2분의 타워부터 플러스 2분의 타워까지는 1의 값을 가지고 나머지 영역에서는 0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저희가 렉트 펑션을 한번 간단한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렉트 t over 2를 한번 그려보자. 렉트 t over 2. 자, 그럼 타워는 2가 되겠죠. 이 타워의 의미는 결국 우리 벡터 펑션은 원점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이고요. 자, 그 다음에 직사각형의 width가 2입니다.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1이 되면 width가 2가 되겠죠. 그리고 높이는 1입니다. 자, 제가 지금 방금 그린 그래프가 벡트 2분의 타워, 2분의 t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 번 더 예제를, 자, 벡트 ET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요? 렉트 ET 그래프는, 자, 이때는 타워가 2가 되겠죠. 타워가 2가 아니고, 타워가 2분의 1이 되겠죠. 타워가 2분의 1입니다. 타워가 2분의 1입니다. 자, 그럼 그래프를 그려보면은요. 자, 직사각형의, 자, width가 어떻게 될까요? width가 2분의 1입니다. 그러면 2분의 타워는 여기 4분의 1이 되고, 2분의 타워는 마이너스 2분의 타워부터 플러스 2분의 타워까지.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1부터 플러스 4분의 1까지 높이가 1인 이런 직사각형 형태가 벡터 ET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벡터 함수의 간단한 예제를 살펴봤습니다. 자, 다섯 번째 함수는요, 저희가 디락 델타 펑션 또는 뭐 줄여서 델타 펑션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요. 델타 펑션. 네. 우선 저희가 앞에서 유닛 스텝 펑션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었는데 잠깐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자, 이 유닛 스텝 펑션은 원점에서 점프가 일어나죠. 자, 그러면 유닛 스텝 펑션은 우리가 보시다시피 continuous function, 연속 함수가 아니고 불연속 함수입니다. 저희가 이미 미적 분학에서 배웠듯이 비연속 함수, continuous 하지 않은 함수는 미분값이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유닛 스텝 펑션을 미분하면 어떤 함수가 되느냐고 했을 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학의 개념으로는 미분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유닛 스텝 펑션의 미분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자, 그랬을 때 다음과 같은 추릭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유닛 스텝 펑션하고 굉장히 유사한 형태의 시그널 하나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걸 제가 여기 있는 u 델타 오브 t라고, 자, u sub 델타 오브 t, 자, 대문자 델타 펑션을 서브스크립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함수는요,
시간축에서 0부터 델타 t까지, 0부터 델타까지 트랜지션 구간입니다. 자, 유닛 스텝 펑션은 t가 0보다 작을 때는 항상 0이었고요. t가 0보다 클 때는 점프가 일어나서 1로 점프가 일어나는데, 자, 이 그래프에서는 0부터 델타까지는 서서히 1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서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서서히 0부터 t까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0부터 t까지 한꺼번에 1로 점프하는 게 아니라 이 트랜지션 구간 0부터 델타라는 인터벌 사이에 리니어하게 증가하다가 t가 델타보다 크면 1의 값으로 수렴하는 그런 형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트랜지션은 0부터 델타까지는 리니어하게 증가하고 있고요. 그 다음부터 상수 컨스턴트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U 델타 오브 t는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을 해보시면 만약 이 델타 값이 점점 작아진다면 이 기울기가 0부터 델타까지 증가하는 이 기울기가 점점 커지겠죠. 궁극적으로 델타가 0으로 가게 되면 이 기울기는 무한대로 가게 되니까 그거는 우리가 앞에서 유닛 스텝 펑션과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다시피 U 오브 t는 U 델타 오브 t에서 델타를 0으로 어프로치 시키게 되면, 0으로 접근시키게 되면은 유닛 스텝 펑션이 된다는 걸 수학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에서 이 부분 명확하죠. 자, 그러면 왜 이런 U 델타 오브 t와 같은 함수를 사용해서 유닛 스텝 펑션을 어프락시메이션 하는, 이건 어프락시메이션이죠. 네, 어프락시메이션인데 델타가 0으로 가게 되면 유닛 스텝 펑션이 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유닛 스텝 펑션을 어프락시메이션한 컨티뉴어스 어프락시메이션 신호 U 델타 오브 t를 우리가 이 신호는 미분할 수가 있어요. 그죠? U 델타 오브 t를 미분을 한다면, 자, 여기 미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분을 하게 되면, 자, t가 0보다 작을 때는 0이니까 0을 미분하면 0입니다. 네, 그 다음에 0부터 델타라는 인터벌 사이에서는 미분을 하게 되면 이 기울기 값이, 자, 이 기울기가 얼마죠? 이 기울기는 델타분의 1입니다. 기울기는 델타분의 1이죠. 여기 기울기는 델타분의 1입니다. 델타의 분의 1의 기울기를 갖는 미분하게 되면 미분값은 델타분의 1입니다. 자, 그 다음에 t가 델타보다 크면은 상수 값이 1이기 때문에 컨스턴트를 미분하면 0입니다. 그래서 U 델타 오브 t를 미분을 하게 되면, 디퍼런시에이션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은 직사각형 형태가 나오죠. width 직사각형의 폭이 델타이고 높이가 델타분의 1인 직사각형이 나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함수 U 델타 오브 t를 미분하는 함수를 델타 오브 t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제가 델타 오브 t라고 여기 표현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du 델타 오브 t를 U 델타 오브 t를 t에 대해서 미분한 것을 델타 오브 t라고 정의를 했고요. 자, 이때 델타가 0으로 어프로치하게 되면은 이 델타 오브 t는 어떤 모양이 될까요? 자, 이 직사각형에서 width 델타가 0으로 어프로치를 하게 되면 높이 델타분의 1은 델타 0으로 어프로치하면 높이는 점점 높아지죠. 폭은 점점 줄어들면서 높이는 점점 커지고 키가 점점 커지는 거죠. 델타 0으로 가게 되면 궁극적으로 델타가 0으로 가게 되면 이 직사각형의 폭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선이 되겠죠. 근데 그러면 그 높이 델타분의 1은 무한대로 가겠죠. 자, 이 극단적인 상황, 델타 0으로 갈 때 극단적인 상황을 우리가 그래프로 그리게 되면 더 이상 직사각형이 아니고 하나의 선이기 때문에 t가 0인 지점에서 폭이 제로가 되고 높이가 무한대가 되는 선이 되기 때문에, 자, 높이를 알 수가 없죠. 무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화살표로 표현합니다. 그 값은 무한대로 간다는 걸 나타내서 화살표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함수를, 이렇게 생긴 특수한 함수를 델타 오브 t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자, 이거 수학적으로요. 수학적으로 보시면 이 직사각형 델타 오브 t를 해서 델타를 0으로 보내게 되면 그것을 우리가
델타 오브 t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정의를 합니다. 정의를 하면 자 그런데 저희가 뭐를 알고 있냐면은 이 델타 오브 t는 이 u 델타 오브 t를 미분한 거죠. u 델타 오브 t는 사실은 델타가 0으로 가게 되면 u 델타 오브 t는 유닛 스텝 펑션 u 오브 t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이 델타 오브 t, 이 델타 오브 t라고 정의한 이 함수는 유닛 스텝 펑션의 미분에 해당한다는 얘기죠. 네,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u 델타 오브 t를 미분하면 델타 오브 t가 되고요. 이때 델타를 0으로 보내게 되면 u 델타 오브 t는 유닛 스텝 펑션이 되고요. 델타 오브 t는 델타 펑션이 된다는 거죠. 자,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런 함수를 정의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델타고 여기가 0이고 높이가 델타분의 1인 함수. 자, 이 함수가 u 델타 오브 t였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함수를 미분하면 높이가 델타분의 1이고 width가 높이가 델타분이고 width가 델타인 이런 직사각형 함수가 되겠죠. 이거를 저희가 델타 오브 t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뭐를 알고 있냐면요. 만일에 델타가 0으로 간다면 델타가 0으로 간다면요. 이 u 델타 오브 t는 기울기가 점점 커져서 델타가 0으로 가게 되면 델타가 0으로 가게 되면 u 델타 오브 t는 유닛 스텝 펑션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닛 스텝 펑션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델타 오브 t도 델타를 0으로 가게 되면 델타를 0으로 보내겠습니다. 델타를 0으로 보내게 되면 폭이 점점 좁아지고 키 높이가 높아지는, 다시 말해서 앞에서 정의한 델타 펑션, 화살표로 표현하죠. 저희가 델타 오브 t라고 썼습니다. 이런 함수가 되겠죠. 예. 그래서 결국은 u 델타 오브 t는 u 오브 t 어프락시메이션이고요. 델타 오브 t는 델타 펑션의 어프락시메이션이 됩니다. 그죠? 예. 자, 그러면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이 유닛 스텝 펑션은 미분이 존재하지 않는 함수인데 이와 같은 어프락시메이션을 통해서 저희가 u of t 유닛 스텝 펑션의 미분값은 이렇게 여기서 정의한 델타 펑션이다. 델타 of t라는 델타 펑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델타 펑션이란, 또는 디락 델타 펑션 똑같은 얘기입니다. 또는 가로에다 지금 여기 유닛 임펄스 펑션이라고 썼는데 다 같은 함수입니다. 다 동일한 함수를 이제 지칭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방금 정의한 델타 펑션을 다시 한 번 더
다시 한번 더 그 물리적인 의미를 보면은요, 델타 펑션은 어떤 시그널이냐면 폭이 무한히 작고 높이는 무한대인 그런 직사각형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폭이 존재하지 않는, width가 존재하지 않는 직사각형이다. 그죠? 높이는 무한대인.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직사각형은 면적을 계산할 수 있죠. 자, 여기서 제가 여기 직사각형에 대해서 이 직사각형 제가 여기 직사각형의 면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면적. 요 직사각형의 면적은 width가 델타고 높이가 델타분이 면적이 1이죠. 그러면 이 width 델타가 얼마나 작아도 점점 줄어들어도 높이는 항상 델타 1이기 때문에 면적은 델타 곱하기 델타분이 항상 면적은 1입니다. 델타가 값이 얼마가 되더라도 이 델타 오브의 면적은 1입니다. 마찬가지 논리로 델타를 0으로 보냈을 때 이 델타 펑션도 하나의 직사각형이라고 본다면 여전히 면적은 1이라는 얘기죠. 예. 다르게 얘기하면 저희가 면적을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적분을 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자, 좀 플립을 하겠습니다. 자, 이 함수 델타 오브 t를 임의 구간, 예를 들어서 요 지점부터 요 지점까지 적분을 하게 되면 결국 이 직사각형의 면적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제가 이 지점부터 이 지점까지, 자, 이 지점을 T1이라고 놓고요. 이 지점을 T2라고 놓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를 T1이라고 놓고요. 자, 이 지점을 T1이라고 놓고 이 지점을 T2라고 놓겠습니다. 자, 그럼 T1부터 T2까지 적분을 하게 된다면 결국 이 델타 펑션이 직사각형으로 간주를 한다면 여전히 똑같이 면적 1인 면적 1이 되겠죠. 다시 말해서 델타 오브 t라는 함수를 주어진 구간 안에서 적분하게 되면 그 값은 1이 될 것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건 우리가 델타 펑션을 개념적으로 폭이 무한히 좁은 직사각형으로 본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U 델타 오브 t는 width가 델타이고 높이가 델타분의 1인 직사각형이죠. U 델타 오브 t라는 함수와 자, 이거에 상응하는 디락 델타 펑션 있죠. 디락 델타 펑션 화살표로 표현했습니다. 디락 델타 펑션은 델타 오브 t라고 쓴다고 했고요. 원점에서 화살표로 표시됩니다. 자, 우리가 디락 델타 펑션 델타 오브 t도 아주 특별한 형태의 직사각형이라고 제가 간주할 수 있다 그랬죠. 어떤 특별한 형태요? width가 제로고 높이가 무한히 높은, 높이가 무한대이고 폭이 제로인 그런 직사각형을 생각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직사각형의 면적은 얼마일까요? 자, 면적입니다. 자, 그러면 폭은 제로고 높이가 무한대인 선인데요. 이 면적 계산할 수 있을까요? 네. 자, 그러면 좀 추리기 필요하겠죠. 자, 그럼 다시 U 델타 오브 t로 돌아와서 우리가 U 델타 오브 t와 델타 오브 t의 차이는 델타를 0으로 보내게 되면, 그죠? U 델타 오브 t가 디락 델타 펑션 델타 오브 t의 t로 어프로치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면적을 계산하기 위해서 한번 인터벌을 잡아보겠습니다. 자, T1부터 T2까지 타임 인터벌을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이 직사각형 U 델타 오브 t라는 직사각형의 면적은 저희가 적분을 해보면 되겠죠. T1부터 T2까지 U 델타 오브 t dt를
적분을 하면, 자, 적분을 U 델타 오브 T를 T 오브 T2까지 적분을 하게 되면 직사각형의 면적 1이 나옵니다. 자, 똑같은 이유로요. 똑같은 방법으로, 자, 똑같은 인터벌 제가 T1, T2를 정해 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델타 펑션을 면적을 계산하기 위해서, 자, 저희가 궁금한 건 델타 펑션의 면적이 궁금했거든요. 자, 이 면적. 델타 펑션을 T1부터 T2까지 적분을 했을 때, 이 델타 펑션, 디락 델타 펑션은 얼마의 면적을 가질까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 값은 결국은 직사각형, 델타 펑션도 직사각형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width가 아무리 작아도 면적은 여전히 1이라는 얘기죠. 네. width가 델타고 높이가 델타분의 1이기 때문에 델타 곱하기 델타 면적은 항상 1이기 때문에 델타 값이 얼마가 되든 간에 델타가 0이든 0이 아니든 간에 이 인터벌에서 적분을 하게 되면 1이 되기 때문에 델타 펑션의 면적은 1이라고 우리가 간주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가 디락 델타 펑션이라는 아주 특별한 형태의 함수를 살펴봤고요. 자, 지금까지 저희가 다섯 가지 함수, 5가지 엘리먼트리 시그널, 유닛 스텝 펑션이라는 특별한 형태의 시그널과 또 시그널 펑션이라는 함수 시그널, 그 다음에 싱크 펑션이라는 형태, 싱크 펑션이라는 특별한 시그널, 그 다음에 렉탱귤러 펄스라는 시그널, 렉탱귤러 펑션이라고 부르는 시그널, 그 다음에 디락 델타 펑션이라고 부르는 시그널, 이렇게 해서 5가지의 엘리먼트리 시그널을 살펴봤고요. 자, 지금부터는 디락 델타 펑션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프로퍼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락 델타 펑션은 시노미 시스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함수인데요. 자, 그 역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프로퍼티들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전체 오버뷰를 하는 의미에서 델타 펑션이 실제 주어진 신호를 나타내는데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를 한번 화이트보드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호 S of T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 제가 일정한 간격을 가지고 이 신호를 샘플을 하겠습니다. 이때 샘플의 간격은 델타라고 하겠습니다. 대문자 델타. 그래서 여기서 하나 샘플을 하고요. 여기서 하나 샘플을 하고요. 여기서 샘플을 하고 자, 제가 9개를 샘플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 샘플을 했을 때 이 샘플 값들을 width로 하는 직사각형을 그릴 수가 있겠죠. 이와 같이 직사각형을 그려보겠습니다. 두 번째, 여기도 직사각형이 있고 여기도 직사각형이 있습니다. 직사각형. 자, 이와 같이 시간축에서 샘플한 값들을 신호의 샘플, 다시 높이가 되겠죠. 신호의 높이를 앰플리튜드로 하는 직사각형들을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 자, 이 직사각형들을 다 모아놓으면 직사각형의 높이들을 이어주면은요. 자, 직사각형의 width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width는 델타라는 값을 갖습니다. 여기가 원점이 0이면은요. 여기 0이면 여기는 width가 델타가 되겠죠. 예. 그리고 K번째, 자, 예를 들어서 이번에 K번째라고 했습니다. K번째 델타를 여기에 뒀습니다. 첫 번째 델타, 두 번째 델타, 세 번째 델타에서 K번째 델타가 있겠고요. 자, 이 델타를 위스로 하는 직사각형들을 이어주게 되면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오리지널 시그널 S of T의 어프락시메이션을 볼 수 있죠. 울퉁불퉁한 어프락시메이션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제가 첫 번째 직사각형을 파란색 형광창을 표시를 했고요. K번째 직사각형을
자, 0번째 직사각형을 K라고 파란색으로 표현해 K번째 직사각형을 제가 노란색 형광펜으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 시그널 x of t를 여기서 이제 저희가 샘플링 값을 가지고 만들어낸 직사각형들로 어프락시메이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직사각형들을 연결을 해서 울퉁불퉁한 모양의 형체가 나오겠죠. 이걸 따라가주면 x of t의 근사한 값이 된다. 이때 델타, 직사각형의 width 델타가 0에 근접해 갈수록 점점 울퉁불퉁한 모양들이 실제 x of t의 근접한 모양으로 다가갈 겁니다. 어프락시메이션이 정확한 어프락시메이션이 된다는 얘기죠. 자, 수학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x of t라는 시그널을 이 직사각형 함수들의 합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이 직사각형을 델타 오브 t라고 저희가 나타냈습니다. 수학적으로.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K번째 노란색 형광펜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은 델타 오브 t 마이너스 k 델타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좀 지우고 다시 쓰겠습니다. 첫 번째 것은 델타 오브 t가 되겠습니다. 0번째죠. 0번째 직사각형이요. 자, 그러면 S of t는 이런 직사각형들을 트레인으로 연결을 한 건데, 이때 직사각형의 높이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만 어프락시메이션이 정확하게 되겠죠. 이 델타 오브 t는 높이가 델타분의 1입니다. 델타분의 1. 그렇지만 우리는 높이가 다 다르죠. 샘플 값에 따라 다르죠. 예를 들어서 t가 0일 때 샘플 값은 x of 0가 될 거고요. k 델타라는 지점, t가 k 델타일 때는 높이가 x of k 델타가 직사각형의 높이가 되겠습니다. 이 지점에서 샘플 값이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직사각형의 높이를 우리가 샘플 값이 높이고요. 그 높이에다가 요 샘플 값을 높이라는 직사각형을 그러면 어떻게 표현할 거냐? 네, 어떻게 표현할 거냐? 그러면 저희가 K번째 노란색 형광펜을 표현한 K번째 직사각형을 저희가 수식으로 표현해 보면 x of k 델타, 자, 높이입니다. 높이에다가 델타 of t 마이너스 k 델타를 곱해주면, 자, 이 델타 펑션이 하는 역할은요,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 어느 점에서 샘플링을 할 거냐, 어느 점에서 x of t의 샘플 값을 꺼주면, 이 경우는 t가 k 델타이란 지점에서 k 델타란 지점에서의 샘플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x of k 델타에다가 이 델타 펑션을 곱해주면 노란색 직사각형을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자, 문제는 뭐냐면 이 델타 of t라는 함수는 높이가 델타분의 1입니다. 저희가 원하는 직사각형의 높이는 x of k 델타죠. 자, 그러면 높이가 리스케일링이 돼야 됩니다. 높이가 델타분의 1이니까 이 델타분의 1에다 여기 뒤에다가 델타를 저희가 곱해주게 되면 델타분의 1 곱하기 델타가 1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남는 건 x of k 델타, 이게 우리가 원하는 직사각형의 높이가 되겠죠. 결국은 x of k 델타 곱하기 델타 of t 곱하기 델타가 이 정확하게 이 직사각형 형광펜을 표현한 노란색 형광펜을 표현한 직사각형을 정확하게 수학적으로 나타낸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원래 신호 x of t를 어프락시메이션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자, approximation을 하는데요. approximation을 하는데 연속돼 있는 직사각형들을 다 합쳐야 되기 때문에 summation을 해야 됩니다. 자, approximation을 해야 되고요. approximation입니다. 그래서 이꼴이 아니고 approximation을 하고요. k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무한히 많은 직사각형들을 다 합쳐주게 되면, 그래서 k가 0일 때는 0번째 직사각형, k가 1일 때는 첫 번째 직사각형들 다 합쳐주면 오리지널 시그널 x of t approximation이 된다. 이게 수학적인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우리가 델타 펑션을 이용해서 어떻게 시그널 x of t를 approximation 할 수 있는지를 보여줬고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높이를 리스케일링을 하기 위해서 델타 여기 곱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델타 펑션의 역할을 다시 한 번 더 보면요. 이 델타 펑션은 내가 어느 위치에서 시그널에 샘플링을 할 것인가를 나타내는 거죠. t가 k 델타일 때 샘플링한 값. 그죠? 예. 또 k가 만약 0이면은 t가 0일 때 샘플 값. 그 값이 우리가 원하는 높이, 직사각형의 높이가 되겠죠. 예. 자, 그러면 이와 같이 델타 펑션이 갖고 있는 중요한 프로퍼티 중에 하나가 바로 샘플링 프로퍼티입니다. 이 시그널에다가 내가 원하는 위치에 델타 펑션을 곱해서 원하는 샘플을 어느 시점에 내가 샘플을 원하는지를 표시할 수 있는 그런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샘플링 프로퍼티라고 얘기를 하죠. 자, 노트로 일단 돌아가겠습니다. 자, 노트로 돌아가면, 자, 첫 번째 프로퍼티 샘플링 프로퍼티인데요. 자, 임의의 시그널 x of t가 있는데요. 여기 델타 of t 마이너스 t0, 다시 말해서 델타 펑션을 width가 델타인 델타 펑션을 t0만큼 오른쪽으로 시프트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직사각형 바깥의 영역들은 전부 0이기 때문에 다 없어지고요. 내가 샘플링하고 난 지점이 t0란 지점이거든요. 그럼 t0란 지점에 width가 델타인 직사각형이 곱해져서 자, 원래는 요 인터벌 t0부터 t0 플러스 델타라는 인터벌 사이에 신호의 크기는 변하고 있으면은 저희는 이거를 x가 t0일 때 값으로 어프락시메이션을 하겠습니다. 자, 델타가 굉장히 작다면 그 값이 거의 변하지 않는다고 보면요. 그 크기는 거의 항상 x of t0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직사각형의 높이가 x of t0인 그런 직사각형으로 이 부분을 어프락시메이션 하겠다. 곱한 부분을 어프락시메이션 하겠다. 자, 그러면 수학적으로 보면 x of t에다가 직사각형을 곱합니다. 자, 직사각형 높이는 얼마죠? 델타분의 1입니다. 델타분의 1. 네, 델타 펑션 높이는 델타분의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저희가 실제로 곱하고 나면 x of t0 곱하기 델타 서브 델타 of t 마이너스 t0가 되는데, 샘플링 했다는 의미에서, 자, t가 t0일 때 샘플링 했기 때문에 어떤 값을 포함하게 되냐면 t0라는 지점에서의 샘플 값 x of t0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위치를 나타낸 델타 펑션이 있는데요. 자, 실제로 이 곱한 값은 크기가 델타분의 1이 곱해진 거죠. 높이가 델타분의 1이니까 이때 만일에 델타를 0으로 보내게 된다면 저희가 뭐로 알고 있냐면 델타 of t는 디락 델타 펑션으로 가죠. 예, 델타 of t-t0로 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프렉시메이션이 이 꼴로 바뀔 거고요. 자, 그러면 델타가 0으로 가게 되면 점점점 폭이 좁아져서 한 개의 화살표로 표현되는 델타 펑션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델타 펑션이 한 역할은 t가 t0라는 지점에서 내가 샘플을 하고 싶다는 거를 나타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때 높이, 실제로 내가 원하는 샘플 값이 아니면 내가 샘플 값을 찾아내느냐? 그렇지는 못하죠. 왜냐하면 이 델타 펑션의 높이는, 무한대죠. 델타가 0으로 가면 무한대이기 때문에 무한대에다가 x of t0라고 곱해졌다는 얘기는
그 값은 알 수가 없죠. 물론 그 값은 델타 펑션이 곱해져 안에 들어가 있지만 정확한 값은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자, 어쨌든 델타 펑션의 한 역할은 내가 어느 위치에서 샘플링 할 것인가까지를 정확하게 나타낸 거고요. 네, 그 위치를 나타낼 수 있는 프로퍼티가 바로 샘플링 프로퍼티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샘플 밸류는 우리가 샘플을 했을 때 필요한 거는 어느 지점에서 샘플하는 거냐. 예.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크레스반딩 포지션, 예. 샘플 타임, 그죠? 예. 그죠? 언제 샘플을 할 거냐, 샘플 타임을 나타내고요. 정확한 위치는 크기는 알 수가 없습니다. 크기는 알 수 없죠. 어느 위치에서 샘플을 했는가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바로 델타 펑션의 역할입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실제로 원하는 거는 샘플 값, 내가 원하는 시간에 샘플했을 때 그 시그널의 샘플 값, 다시 말해서 XT0죠. X of T0죠. X of T0를 알아내는 것이 궁극적으로 저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두 번째 프로퍼티, 시프팅 프로퍼티가 되겠습니다. 시프팅, SIFT, 시프팅 프로퍼티. 자, 시프팅은 영어로 시프트라는 거는 채로 걸러낸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자갈과 모래가 섞여 있는데 여기서 모래만 내가 추출을 해낸다고 하면은 아주 가는 망을 가진 채를 가지고서 이제 그 채를 가지고 자갈과 모래가 있는 그걸 집어넣어서 흔들어 주면 채로 걸러내게 되면 가는 망을 통해서 모래가 추출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채질을 해서 추출하는 것을 시프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델타 펑션이 가지고 있는 프로퍼티가 바로 채로 걸러내는 특성입니다. 자, 그럼 뭐로 채로 걸러내느냐? 우리가 원하는 샘플 값을 채로 걸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어떻게 원하는 지점에서의 샘플 값을 정확하게 채로 걸러낼 수 있느냐 하는 델타 펑션의 프로퍼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파란색 형광펜으로 표시된 부분이 정확한 직사각형 표시는 자, 우선 K 델타라는 위치의 샘플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X of T를 샘플링을 합니다. 자, X of T를 샘플링 하기 위해서 델타 of T-K 델타를 곱합니다. 자, T-K 델타를 곱하게 되면 T가 K 델타란 지점에 샘플 값을 끄집어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때 저희가 정확한 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우선 approximately, 우선 샘플링 띠어럼을 적용을 합니다. 샘플링 띠어럼을 적용을 하면 K 델타 곱하기 X of K 델타 T-K 델타가 됩니다. 네, 이건 앞에서 본, 샘플링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샘플링 띠어럼에서, 샘플링 프로퍼티에서 샘플링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샘플 값은 바로 여기에 있는 이 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원하는 정확한 샘플 값을 얻기 위해서 채질을 해야 되는데요. 자, 시프팅을 해야 되는데 이 높이가, 직사각형의 높이가 X of K 델타가 돼야 되는데 델타가 곱해지면서 높이가 델타분의 1인 델타 곱해지면서 높이가 다시 바뀐 거죠. 예, 그러면 내가 원하는 높이는 X of K 델타이기 때문에 좌우변에다가 델타를 곱해준다면 델타 of T의 높이가 델타분의 1이고 델타분의 1 곱하기 델타가 1이 돼서 결국 내가 원하는 직사각형의 높이 X of K 델타가 만들어질 겁니다. 미스케일링이 일어난 거죠. 자, 그런데 저희가 샘플링한 부분, width가 델타인 델타 펑션으로 샘플링한 부분에 적분을 해보면, 적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X of T,
자, 제 샘플링 값은 k 델타고요. 여기에 델타 오브 t 마이너스 델타에다가 델타 곱해진 이것을 적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적분을 t1부터 t2를 적분을 t1과 t2는 자, 어디에 있는 뭐 임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t1, t2는 예를 들어서 여기 t1이 있고요. 여기 t2가 있다고 한다면 결국 t1과 t2는 임의의 인터벌인데 내가 샘플하고자 하는 시간, 내가 샘플링 타임이죠. 샘플하고 하는 시간을 포함하는 인터벌, 임의의 인터벌을 제가 t1부터 t2로 잡았습니다. 자, 이 적분을 하게 되면 어떤 값이 나오나 한번 볼까요? 이 적분을 하게 되면 자, 제가 샘플하고자 하는 값은 x of k 델타인데요. 이 부분은 적분 밖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상수기 때문에 x of k 델타가 밖으로 나오고 나머지 적분 t1부터 t2까지 적분을 합니다. 델타 t-k 델타 곱하기 델타 dt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적분값은 어떻게 될까요? 이 적분값은 지금 결국 이 적분은 t1부터 t2까지 이 노란 형광펜으로 표시된 부분을 적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직사각형의 높이가 델타분의 1이기 때문에 델타분의 1이기 때문에 결국은 델타분의 1 곱하기 델타는 1이기 때문에 면적은 이때까지 적분을 하게 되면 이 면적, 노란 형광펜으로 표시된 면적이 적분값이 될 것입니다. 그 값이 1이죠.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적분을 얻은 값이 x of k 델타가 되겠습니다. 즉 x of k 델타가 우리가 t equal k 델타라는 지점에서의 샘플 값이죠. x of t의 샘플 값이죠. 예. 자, 저희가 원하는 샘플 값이 추출이 됐습니다. 시프팅이 됐습니다. 네. 체질을 해서 얻어낸 값이죠. 자, 어떻게 이 값을 얻었죠? 자, 저희가 여기서 원하는 신호, 자, 주어진 신호 x of t에다가 델타 펑션을 곱해서 직사각형을 곱한 거죠. 직사각형을 곱해서 적분을 해주니까는 샘플이 나오더라. 그래서 체질을 하는 방법이 주어진 신호에서 내가 샘플하고자 하는 시간에 위치한 델타 펑션을 곱한 다음에 적분을 해주면 샘플 값이 나온다. 이것이 바로 시프팅 프로퍼티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강의 노트를 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저희가 임의의 시간 t0를 보겠습니다. 임의의 시간 t0에 샘플링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호 x of t에서 내가 샘플링을 위해서 t0라는 위치에 직사각형을 두겠습니다. 자, 직사각형은 델타 of 델타 of t-t0입니다. 오른쪽으로 t0만큼 시프팅한 거죠. width는 델타입니다. 자, 이걸 곱해주게 되면 요 인터벌에 해당하는 x of t를 저희가 추출을 해낼 수가 있는데요. 추출을 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t0라는 지점에서의 샘플 값으로 어프락시메이션 할 거기 때문에 직사각형이 된 높이가 x of t0는 직사각형이 되겠죠. 자, 그러면 만일에 델타가 0으로 간다면 이 부분입니다. x of t에다가 델타 of t-t0를 곱한 다음에 델타를 0으로 보내게 되면은 저희가 뭐를 알고 있냐면 델타 of t는 델타 of t 디락 델타 펑션으로 바뀌는 걸 알고 있습니다. width를 점점 줄이면 화살표로 표시되는 width가 무한히 작은 그런 직사각형이죠. 그런 직사각형으로 바뀌게 되고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저희가 적분을 했습니다. t1부터 t1과 t2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t1은 여기에 있고 t2는 여기에 있고 내가 원하는 샘플 값을 포함하는 인터벌입니다. t0가 내가 원하는 샘플 값이고요. 그러면 t1과 t2는 t0를 포함하는 임의의 인터벌입니다. 그러면 임의의 인터벌에 적분을 한 거죠. 자, 적분을 하는데 자, 여기 리밋과 인터그럴을 서로 스위칭을 해서 리밋을 밖으로 빼고요. 빼게 되면 자, 다음과 같은 수식이 될 거고요. 자, 요 부분은 바로 샘플링이죠. t가 t0일 때 샘플링한 값이 여기 들어가 있고요. 자, 그랬을 때 적분을 우리가 함으로 해서 자,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왜 여기 적분을 하게 되느냐? 적분을 하게 되면
적분을 하게 되면요. 자, 우선 t0는 상수기 때문에 밖으로 뺄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우리가 적분은 실제로는 t1부터 t2지만은 직사각형 바깥 부분은 0이기 때문에 직사각형에 해당하는 부분, 다시 말해서 t0부터 t0 플러스 델타까지만 적분을 합니다. 네, 적분을 합니다. 자, 이 적분을 했을 때 이 직사각형의 면적은 어떻게 되죠? 이 직사각형의 면적은 델타 값에 상관없이, 델타가 작건 크건 델타 값이 width가 델타이면 높이는 델타분의 1인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면적은 항상 1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t0란 값만 남습니다. 자, 이 t0란 값이 바로 우리가 원했던 이 지점에서의 샘플 값이죠. 네. 그래서 자, 결론은 뭐냐면요. 자, 이 저스티피케이션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본 건 뭐냐면 임의의 신호에다가 주어진 신호죠. 주어진 신호 x of t에다가 델타 of t 마이너스 t0, 다시 말해서 t가 t0일 때의 델타 펑션입니다. t0라는 위치에 있는 델타 펑션을 곱해서 t1부터 t2까지 적분을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샘플링 타임 t0에서의 샘플 값이 시프팅 돼서 나온다. 채로 걸러져서 나온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델타 펑션의 디락 델타 펑션 시프팅 프로퍼티가 되겠습니다. 자, 요걸 다시 한번 요약해서 3번식으로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임의에 주어진 시그널 x of t에 대해서 t0에 위치한 t=t0에 위치한 디락 델타 펑션을 곱한 다음에 자, 샘플링이 일어나겠죠. 디락 델타 펑션을 곱하면 샘플링이 일어납니다. t0 샘플링이 일어나고 그 샘플링 일어나는 거를 t1부터 t2, 다시 말해서 샘플링 타임을 포함하는 인터벌 t1부터 t2 사이에 적분을 해주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샘플링, 그 지점 t0라는 샘플링 타임에서 샘플 값이 나오죠. 만일에 내가 이 적분을 이 이외의 영역, 다시 말해서 t0를 포함하는 인터벌이 아닌 임의의,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여기까지 적분했다. 그러면 시프트 안 되겠죠. 내가 원하는 샘플링 안에 내가 원하는 샘플링 타임이 포함되는 인터벌을 해야지만 적분하게 되면 이 직사각형이 포함되겠죠. 적분에. 예, 그 외의 영역에서 적분을 하게 되면 직사각형이 포함이 안 되니까 당연히 아무것도 안 나올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와 같이 내가 샘플 값을 원할 때는 이런 식으로 적분을 하게 되면 적분을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샘플 값을 시프팅하고 나올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오겠습니다. 예. 그래서 샘플링 타임 t0에서의 시그널 값이 shifted out, 예, 채로 걸러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t0라는 시간에서 내가 원하는 샘플 값을 shift out을 했는데 임의의 시간, arbitrary time t에서 내가 샘플링을 한 값을 원한다면, 자, t는 임의의 값이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여기서 변수는 타워라고 하겠습니다. 시간 변수를 타워라고 했을 때, 자, 타워가 t일 때 샘플링 타임이 t입니다. 샘플링 타임 t일 때 샘플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적분을 합니다. 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 자, t1과 t1이 마이너스 1, t2를 플러스 무한대로 한다면 당연히 내가 원하는 샘플링 타임은 이 인터벌 안에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제 시프팅이 되겠죠. 예, 그래서 t라는 시간에 샘플한 값을 시프팅을 하게 되면 x of t. 네, 내가 샘플한 시간 t에서의 샘플 값이 나온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런데 여기 또 하나씩 있는데요. 자, 차이점을 보시면 델타 오브 t 타워 마이너스 t를 델타 오브 t 마이너스 타워라고 썼어요. 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델타 함수가 우함수라는 얘기입니다. 자, 한번 보도록. 자, 델타 펑션은 width가 무한히 작은 직사각형으로 저희가 간주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델타 오브 타워 마이너스 t와 델타 오브 t 마이너스 타워가 같다는 거는요. 그 논리는 직사각형 논리로 되겠죠. 직사각형은 좌우가 대칭인 우함수입니다. 예. 그럼 width가 아무리 작더라도 그 직사각형의 프로퍼티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생각하시면 우함수 프로퍼티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결국 저희가 델타 오브
델타 오브 t나 델타 오브 마이너스 t나 동일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식에서 저희가 시프팅 프로퍼티를 적용할 때 델타 오브 타우 마이너스 t 대신에 델타 오브 t 마이너스 타우더라도 무관하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앞에서 자, 임의의 신호 x of t, continuous signal x of t를 우리가 직사각형으로 approximation을 했었습니다. approximation을 하면 이와 같이 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때 t가 k 델타일 때 샘플링이 일어나기 때문에 x of t 대신에 x of k 델타로 쓸 수 있죠. 이게 바로 디락 델타 펑션의 샘플링 프로퍼티고요. 자, 여기 왜 델타가 곱했는지는 아까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걸 다시 도시화해서 보면은요, x of t라는 continuous 시그널을 각각 every 델타 세컨마다 델타마다 width가 델타인 직사각형으로 approximation 하면, 자, 첫 번째 직사각형은 이와 같이 되고요. 이와 같이 되고, 이때 높이는 t가 제로일 때 샘플 값 x of 제로가 높이가 되고, 그때 이 높이를 x of 제로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델타 오브 t에다가 대문자 델타를 곱해야 되겠죠. 그래야 높이가 1로 노멀라이즈가 되겠죠. 두 번째 직사각형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 직사각형은 t가 델타일 때 샘플 값을 높이로 합니다. 그래서 x of 델타를 높이로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직사각형은 t가 2델타일 때 샘플한 값을 높이로 하는 직사각형이 되겠습니다. 이런 직사각형들을 전부 트레인으로 만들어서 합하게 되면 이와 같이 approximation이 되겠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때 이 직사각형들의 width 델타를 영어로 보내게 되면, 다시 말해서 x hat라는 approximation에서 width를 줄이면 줄일수록 width가 0으로 가면 갈수록 원래 오리지널 시그널 x of t에 근접해 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울퉁불퉁하던 직사각형들이 점점점 직사각형의 width가 줄어들면서 스무드한 모양으로 바뀌면서 마지막에는 x of t하고 같아진다는 게 스토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저희가 approximation 한 부분이죠. 자, 이 approximation에서, 자, 델타를 영어로 보내게 되면요, 이 approximation은 뭐에 해당되냐면은, 다음과 같은 적분식에 해당되죠. 적분의 정의입니다, 사실은요. 여기 있는 부분이 인테그럴의 정의입니다. definition에 의해서 이 부분은 이와 같은 인테그럴로 바꿔 쓸 수가 있죠. 델타를 영어로 보내게 될 경우는요. 자, 이 부분이 뭐죠? 이 부분이 바로 시프팅 프로퍼티에 의해서 타워가 t일 때 샘플 값이 시프팅 돼 나오는 거죠. 타워가 t일 때 샘플 값 x of t가 샘플 돼서 시프팅 돼서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델타를 영어로 보내는 approximation 하는 직사각형의 width를 영어로 보내면서 approximation은 x hat라는 수식이 오리지널 시그널 x of t로 어프로치하는 것을 저희가 수학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다르게 해석을 해보면요, 방금 본 수식인데요, 시프팅 프로퍼티죠. 예. 자, 타워가 t라는 시간에 샘플링을 합니다. 타워가 t라는 시간에 샘플링해서 적분하게 되면 x of t라는 샘플 값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매 지점마다 샘플링을 할 수 있죠. 자, t가 0일 때 샘플링을 하는 점이 여기가 되겠고, t가 1일 때 샘플링하고 t가 2일 때 샘플. 자, t는 리얼 넘버입니다. 그래서 연속적으로 모든 지점에서 샘플을 한 값들을 모두 연결을 하게 되면 결국은 시그널 x 오브가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림에서 명확하죠. 자, 연속해서 계속 샘플링을 하면 그 샘플 값들을 다 이어주게 되면 x of t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시그널이라도 이와 같이 연속적으로 샘플된 값들을 다 트레인 형태로 합치게 되면 나타낼 수 있다. 합쳐서 셈으로 나타낼 수 있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프로퍼티. 디락 델타 펑션의 세 번째 프로퍼티는 스케일링 프로퍼티입니다. 자, 여기서 스케일링은 시간축에서 스케일링을 의미하는 거고요. 우리가 이미 시간축에서 스케일링이 일어나는 경우는 간단히 예를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자, 제가 x of t라는 시그널을 한번 이런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시간축 t에서 여기 마이너스 1이고 여기 1이라고 할까요? 네. 그러면 x of et라는 그래프는 여러분들 어떻게 그릴 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시간축에서 스케일링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 점이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이 점이 2분의 1이 되는 지점에 이런 형태의 삼각형이 그려져야 되겠죠. 시간축에서 스케일링한 후에 2분의 1 지점은 스케일링 전에 1이 했던 지점하고 같은 값이어야 되겠고요. 예, x of t가 2분의 1일 때 x of 1이니까 1은 이 점이었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인 지점은 바로 이 점이었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시간축의 스케일링이고요. 앰플리튜드는 스케일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 앰플리튜드에 대해서는 그대로 변환을 하는 거고요. x의 값을 그대로 가진 시간축에서만 지금 스케일링이 일어난 거죠. 마찬가지로 x of 2분의 1t를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스케일링이 일어나는데, 자, x of 2t는 시간축에서 슈링크가 일어난 거, 스케일링 다운이 됐습니다. 그러면 x of 2분의 1t는 반대로 시간축에서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고 여기 플러스 2가 되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2까지의 트라이앵글이 될 텐데요. 이 경우에는 시간축에서 스케일링 업이 된 거죠. 익스펜드를 한 거죠. 예, 이와 같이 시간축에서 스케일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똑같은 스케일링 개념을 델타 펑션에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델타 펑션에 적용을 하게 되면요. 자, 저희가 델타 오브 t가 있는데 델타 오브 t는 t가 0인 지점에서의 무한히 작은 밴드위드를 갖는 직사각형입니다. 그리고 높이는 무한대가 될 것이고요. 그러면 델타 오브 et는 도대체 어떻게 생긴 함수일까요? 하는 얘기인데 어떻게 스케일링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저희가 타임 스케일링을 보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럼 델타 펑션은 우리가 width가 무한히 작은 직사각형으로 본다. 그 width를 델타라고 한다면, 자, 여기 width가 델타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델타는 0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높이는 우리가 면적이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높이는 델타분의 1입니다. 마찬가지로 델타 오브 et도 width가 무한히 작은 직사각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타임 스케일링이 일어났기 때문에 여기에 width 델타는, 자, 타임 스케일링이 et이기 때문에 반으로 스케일링 다운됩니다. 그러면 2분의 1 델타라는 width를 갖는 2분의 1 델타라는 width를 갖는 직사각형으로 볼 수가 있는데, 직사각형의 width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줄어든 만큼 면적 1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높이가 커져야 되겠죠. 예, 그러면은 높이는 델타분의 2가 됩니다. 자, 델타분의 2가 되는데 저희가 스케일링이 시간축에서만 일어나야 되지 앰플리튜드는 변하면 되지 않죠. 예, 그래서 앰플리튜드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width가 줄면서 높이가 2가 곱해졌는데 이만큼을 다시 2분의 1 곱해서 보정을 해줘야만 앰플리튜드의 스케일링은 일어나지 않겠죠. 앰플리튜드는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결국 뭐하고 같으냐면 2분의 1 델타 오브 t하고 같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width가 줄어든 만큼 높이가 늘어나는데 그 높이 늘어난 거는 저희가 스케일링해서 앰플리튜드 스케일링이 일어나지 안 되기 때문에 다시 2분의 1을 곱해줬기 때문에 결국은 델타 펑션 델타 오브 t에서 델타 오브 t가 델타 오브 et로 타임축에서 스케일링이 일어나게 되면 그거는 2분의 1 델타 오브 t가 같다. 다시 말해서 델타 오브 et는 2분의 1 델타 오브 t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만일에 스케일링 업이 된다면, 다시 말해서 2분의 1 델타가 된다면, 자, 이번에는 직사각형의 무한히 작은
직사각형의 width가 2배로 늘어나기 때문에 높이가 반이 줄어야 되고요. 반이 줄면 앰플리튜드가 바뀌기 때문에 앰플리튜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시 곱해줘야 되겠죠. 그만큼은. 그래서 델타 2분의 1t는 2배 델타 오브 t와 같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바로 델타 펑션 스케일링 프로퍼티가 되겠습니다. 자, 노트에 보시게 되면 일반화시키게 되면 이와 같이 델타 오브 at 플러스 b는, 자, b는 시프팅 시키는 거죠. 예, 그러면은 우리가 우선 뭐 b를 0으로 놓는다면 델타 오브 at를 스케일링을 하면은 a분의 1 곱하기 델타 오브 t가 됩니다. 자, 근데 여기 절대값을 지어주는 이유는 a가 이제 마이너스일 수도 있죠. 마이너스인데 이제 width를 저희가 얘기하기 때문에 width는 이제 절대값을 취해주는 게 맞을 거고요. 예, 그 다음에 그 스케일링 된 만큼 시프트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가 되겠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델타 오브 at 플러스 b라고 하면 그는 델타 오브 a t 플러스 a분의 b가 되고요. 예, 이거는 다시 시간축에서 결국 스케일링 팩터 a만 우리가 고려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스케일링 팩터에 의해서 다시 말해서 a분의 1 델타 t 플러스 a분의 b 이런 형태로 시프팅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네. 자, 스케일링 프로퍼티를 우리가 시프팅 프로퍼티에 한번 적용을 해서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x of t에다가 타임 스케일링이 된 델타 함수 델타 오브 at 플러스 b를 곱해서 적분하는, 이게 바로 시프팅이죠. 시프팅을 하는 건데, 한번 계산을 와이트보드를 통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 of t에다가 델타 at 플러스 b를 곱해서 적분을 하겠습니다. t1부터 t2까지 적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스케일링 프로퍼티에 의해서 델타 펑션은 a분의 1 절대값에다가 델타 at 플러스, 죄송합니다, 지워야 되겠죠. 델타 t 플러스 a분의 b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절대값 a분의 1은 밖으로 나왔고 t1부터 t2까지 x of t에다가 델타 펑션을 곱했는데요. 델타 펑션은 t 이꼴 마이너스 a분의 b에 위치한 델타 펑션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x of t를 t 이꼴 마이너스 a분의 b에서 샘플을 하는 거죠. 그걸 적분을 하게 되면, 다시 말해서 시프팅을 하게 되면 t 이꼴 마이너스 a분의 b에 샘플 값이 나오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a분의 1의 a의 절대값 분의 1에다가 x of 마이너스 a분의 b가 시프팅돼서 나온 최종 값이 되겠습니다. 스케일링 한 후에 샘플된 값이 나오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디락 델타 펑션이 갖는 세 가지 프로퍼티, 스케일링 프로퍼티, 그 다음에 저희가 얘기했던 시프팅, 또 이와 같이 얘기해야 되는 샘플링 프로퍼티, 세 가지 프로퍼티를 얘기를 함으로써 디락 델타 펑션에 대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이 디락 델타 펑션이 어떤 역할을 하는 신호 처리, 시그널 프로세싱, 그 다음에 신호 및 시스템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구체적인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